있는데요. 그 위기에 빠진 천재들이 네. 헤어나오려면은 네.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요? 노력, 행동이나 뭐 그런 것들. 천재들은 일단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출발하는 건 맞아요.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 높고 뭐 운동 지능이 좋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인 위기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위기라기보다는 천재라고 해서 특별히 뭐 더 그렇게 남들에 비해서 더 잘난 것은 아니다, 이 정도 그런 얘기 같거든요.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나보다 천재가 아니어도 천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천재들도 그게 방심하지 말고 똑같이 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. 아까 보니까 뭐 SQ 사회적 지능 쪽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친구분보다 그 IQ가 20 높으셨다고 했는데 118이면은 평균 이상이거든요. 네. 더군다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면은 많은 시간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빠진 천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. 제 IQ가 뭐 그렇게 뭐 천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높은 건 아니죠. 천재라고 하면 보통 140 이상 보통 얘기하고, 보통 그보다 뭐 보통의 범주가 보통 얘기하는 게 80에서 120을 얘기하거든요. 제 IQ가 그때 검사했을 때 119가 나왔는데, 그러면은 좀 좋다는 편에 가깝긴 하지만 결국은 보통에 속하는 그런 IQ예요. 뭐 특별히 잘났다고 하기는 힘들죠. 그리고 제가 프로그래밍을 한 게 접한 지가 지금 한 8년 됐어요. 처음 접한 게. 근데 뭐 군대 있던 시간 한 2년 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6년 정도 됐거든요. 그리고 제가 뭐 꾸준히 노력을 했다기보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을 때만 했던 그런 취미 생활에 가까운 거였기 때문에 아직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아직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모티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와닿았던 모티브는 어떤 거예요?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1만 시간의 법칙 그거죠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보다 IQ가 한참 낮은 친구한테 항상 그 1등 자리를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뺏지 못하고 내줬거든요.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사람의 그 노력이나 그런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사람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거의 수백 가지, 수천 가지가 있고, 또 이제 어떤 거는 수치화된 것보다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향에 따라서 들어오는 정보가 달라지니까. 그래서 이제 IQ에 대한 포션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, 여기서 말하는 그 IQ가 어느 정도 사람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도 IQ가 아무리 그 사람이 살았는데 이렇게 성공하는데 그 비중이 낮아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IQ가 70인 사람과 170인 사람을 비교하면은 뭐 언어적인 능력이나 뭐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거의 바보에 가까운 사람과 천재에 가까운 사람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, IQ가 실제로 사람에게 그렇게 미치는 영향은, 사람이 성공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. IQ에 해당하는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좌뇌적 그 기능을 아무리 컴퓨터가 대체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뭐 다시 만들고 조작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고, 그 사람 또한 그 뭐 논리적인 그런 능력이나 뭐 언어적, 뭐 수리적 그런 능력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일정 레벨 이상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뭐 그 IQ의 뭐 비중은 앞으로 뭐 필요성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들었어요. IQ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첫 번째 측정하는 컨디션에 따라서 20%가 왔다 갔다 하고 20%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100이 IQ랑 8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가 있고 내가 120의 IQ면은 140이 될 수가 있고 100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측정하는 두 번째는 그 IQ나 어떤 그 EQ나 이런 거 측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, 내가 예를 들어서
수학 능력이 정말 뛰어나면 IQ가 높아서 아니면 수학 문제를 빨리 풀게 되거든요. 그건 이제 당신이 정든 사이나 뭐 이런 뇌에 관해서 측정하는 게 되게 점점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받았던 IQ 테스트는 그 복잡한 게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IQ가 IQ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IQ에 대한 측정값이 그 어떤 게 IQ가 높은지 낮은지 측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그 IQ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게 물론 나은 거고 좋은 건데 우리가 그걸 어떤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걸 알고 있는 IQ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IQ랑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IQ라는 게 초등학교 3학년이랑 중학교 2학년이랑 달라지거든요. 많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것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사람들이 그 수치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들고 그렇거든요.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여기서는 맹점이 그거 같아요. IQ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IQ를 측정하는 그 숫자가 지금 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지는 상황이 많아진다라는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기분이 부정적일 때나 긍정적일 때나 내가 가지고 있는 IQ에서 나오는 능력이 또 달라지는 거고 그게 되게 많이 크대요. 편차들이. 근데 이제 어떤 일순간에 어떤 아주 괜찮지 않은 그 평가들을 가지고 내 점수가 나왔다는 게 그게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 IQ를 측정하는 거는 보통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통해서 한 게 대부분이거든요. 그러면은 그때 뭐 집단으로 모여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값은 아닐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믿고 뭐 어떻게 그걸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. 그거 자체를 되게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건.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IQ를 측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. 예전에 학교에서 그런 했던 방법 말고 따로 그런 지능 검사를 받으면은 뭐 전문적인 뭐 멘탈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새는 다중지능 뭐 테스트라고 해서 뭐 그 8가지 지능을 검사를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뭐 언어적, 논리적, 뭐 공간지각뿐만 아니라 무슨 인간 신화 능력, 자연 신화 능력 뭐 이런 것까지 해서 8가지를 총 검사를 하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IQ 그 지능 기술을 IQ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다른 측정 방법도 더 신뢰할 만한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그게 왜 지금 사람들이 측정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전문가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언어하면 언어에 관련된 뇌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펩시콜라, 코카콜라하고 전국을 찍어보면 펩시콜라, 코카콜라 따로 빛이 나오게 됐거든요. 그럼 기존에 있는 IQ에 대한 그 기본인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과학들이 새롭게 발견됨으로 해서 이걸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현미경이 없이 그냥 돋보기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완전히 달랐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현미경이 뭐 셈이나 템이나 이런 마이크 그 나노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모양들이 다 달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어떤 지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직접적인 게 이게 원인이 되는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.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인풋하고 아웃풋이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기업이나 이런 큰 데서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차라리 그 성향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IQ 지수보다 차라리 MBTI나 심리적인 모델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? 제가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겠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테스트라 함은 그 함수가 정확하게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. 그 안에 있는 함수값이 정확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함수값이 정확할 수 없는 게 그 전까지는 정확한 게 그걸 찍는 그 전구를 해가지고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됐거든요. 근데 저기는 이제 IQ라는 거를 너무 믿게 되는 건 단점이 뭐냐면 그 숫자에 대해 사람들이 그 숫자로서 자기 IQ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도 숫자로서 평가를 하고 근데 그렇게 IQ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왜곡되는 게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왜곡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IQ기보다는 요새는 성향을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여기서 볼 때도 제가 볼 때 제일 잘못된 건 그 숫자로 왜곡이 된 것 때문에 그 성공하고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아주 아예 그렇게 그 많이 이렇게 지능이 좀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많이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거 못 푸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이상 된다는 건 그 오차 범위가 넓다는 거 같아요. 말씀대로 수리력, 논리력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성공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걸 측정을 할 수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은 그걸 측정을 하고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그러면 최소한 IQ 테스트를 그 논리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24번 정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일주일에 24번 IQ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이런 게 더
제가